어디 놀러 가니? 놀러 안 가? 얘들아 미안한데 이어서 할게요. 알겠죠? 이제 뭘 볼 거냐면 우리나라 권력은 세 개로 쪼개져 있잖아.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권력을 한쪽만 너무 많이 가지게 되면 안 되죠. 그 사람 마음대로 해버리잖아. 이해가지? 그러면 저 세 기관이 서로 어떻게 견제를 하는지를 볼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일단 내가 이렇게 써놨거든. 내가 다시 이따가 한 번 더 그림으로 그려줄게. 이해가? 자, 그리면서 같이 해보자. 우리나라의 행정부는 정부라 그래요. 정부. 누가 있는 곳? 대통령이 여기 있어요. 이해가? 그 다음에 사법부는 법원. 법을 적용해서 판단하는 역할을 하고요. 입법부는 법을 만드는 역할을 해.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회가 입법부입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니? 행정부랑 사법부의 관계를 먼저 볼 건데 행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권한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사면권. 봐봐.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범죄자가 죄를 받는 거죠. 이해가? 오케이?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넌 유죄야라고 해야 유죄잖아. 그쵸? 근데 대통령은 어떤 권한을 갖고 있냐면 죄가 있는 사람들, 깜빵 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게 뭐 새해나 크리스마스나 광복절이나 이렇게 좀 행사 있을 때 몇 명 풀어주는 경우가 있어. 여기까지 얘가 죄가 남아있는데도 그걸 사면이라 혹시 들어본 적 있니? 뉴스에 가끔 나오죠. 막 정치인들 깜빵 가 있는데 사면해두면 막 그거 해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해가? 죄가 남아있는데도 풀어주는 거 사면권이라 그래. 오케이? 무슨 색 써줄까? 이거? 두 번째, 대법원장이랑 대법원의 대빵이랑 대법원에 있는 판사들을 대법관이라고 하거든요. 그 누가 임명하냐면 대통령이 임명해. 됐죠? 행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권한이야. 오케이? 사법부는 행정부를 어떻게 견제할 수 있냐면 명령, 규칙, 처분 심사권이에요. 아까 우리 법 체계에서 봤죠? 대통령실이 만드는 게 명령이나 규칙이야? 여기까지 이해가? 대통령이 만드는 법인데 그거를 이거 아까 삼각형 기억나죠? 여기가 헌법이고 이게 법률이고 여기 세 번째가 명령 규칙이잖아? 이게 이 위에 있는 법률을 위반하는지를 누가 따지냐면 대법원이 판단해요. 이해가? 그래서 만약에 이게 위에 법률을 어기면 취소시키는 거지. 이해가죠? 그래서 사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게 명령 규칙 처분 심사권이에요. 됐나요? 다음에 이제 행정부랑 입법부 간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행정부가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건 법률안 거부권이에요. 법률안, 그러니까 법은 누가 만들게? 누가 만들게요? 국회가 만들죠. 여기까지 이해가니? 근데 국회가 법을 만들어도 최종 승인은 누가 해줘야 되냐면 대통령이 해줘야 돼.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대통령이 이 법 잘못됐어 라고 돌려보내면 다시 만들어야 돼. 여기까지 얘가 그걸 법률안 거부권이라 그래. 됐죠? 다음 여기가 좀 많은데 써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국정감사, 국정조사, 마지막에 탄핵소추권이에요. 그냥 감사, 조사, 탄만 쓸게. 이건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거예요. 국정감사는 뭐냐면 정기적으로 행정부가 하는 일을 행정부 사람들 불러와서 국무총리가 자주 와요. 국무총리가 세컨드잖아. 행정부 세컨드 와서 일 똑바로 한번 이제 감사를 하고요. 여기까지 이해가? 그다음에 특별한 일이 생기면 국정조사라는 걸 해. 이거 뉴스에서 많이 봤는데 이거 뉴진스도 여기 막 불려가고 그래요. 본 적 있니? 그렇죠. 그리고 우리 막 축구 좋아하나요, 학생? 넘어가겠습니다. 이해가? 그러니까 막 이번에 축구 잘 못하니까 홍명보랑 막 손흥민도 부른다 어쩐다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런 거 이제 특별한 문제가 생길 때 하는 걸 국정조사. 이해가? 그 다음에 탄핵소추권은 국회가 행정부에 있는 공무원들 있죠. 대통령 포함, 대통령 국무총리 포함 행정부에 있는 장관들을 탄핵할 수 있어요. 쫓아낼 수 있다고. 여기까지 이해가? 그래서 그 탄핵 소추를 하면 헌법재판소가 판단해서 얘가 헌법을 위반했으면 쫓아내요. 이해가? 그래서 대통령이 그렇게 쫓겨났죠. 작년에 기억나니? 그래요. 이해가? 그래서 그거는 국회가 탄핵 소추를 발의한 다음에 헌법재판소가 판단해서 이 사람 쫓아낼지 말지 결정하는 거예요. 이해가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사법부랑 입법부를 내려볼게요. 여러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시계가 없네, 그죠? 몇 시냐면 2시 8분? 많이 남았네. 사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게 위헌법률. 심판 제청권이에요. 이거 아까 봤죠? 이거 법률 위에 뭐가 있어? 법률 위에? 헌법, 맞아요? 법률이 헌법을 위반하는지를 따지는 게 위헌법률 심판이에요. 이해가니? 그래서 법률은 헌법을 위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누가 따지느냐면 따지는 건 헌법재판소가 하는데, 이해가? 신청은 누가 하냐면 사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려고 헌법재판소에 신청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하지? 오케이? 괜찮니? 그 다음에 대법원장이랑 대법관 아까 임명은 누가 해? 대통령이 하죠? 행정부가 하는데 임명할 때 동의는 또 누가 해야 돼? 국회가 해야 돼요. 그냥 복잡하죠? 임명 동의권? 그러니까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 마음대로 대법관을 임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국회도 오케이 하고 그럼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오케이 해서 임명하는 거야. 이해가지? 그래서
여기까지 됐니? 그래서 서로가 어떻게 견제하는지 알면 돼요. 궁금한 거 있는 사람? 근데 이거 지워도 되니? 다 썼나? 그러니까 서로 저렇게 셋이 견제를 해야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된다고 보는 거야. 이해가죠? 그러면 더 이어서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또 봐야 돼요. 여러분 1학년이죠? 지금 고2 애들 모의고사를 보면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시험에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여러 가지 일을 해요. 뭐 탄핵 소추 들어오면 그 판단해서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따져서 탄핵을 하기도 하고요. 헌법 관련된 일은 다 헌법재판소에서 해. 헌법재판소는 아까 그 세 개 있죠? 입법, 사법, 행정. 그 세 개랑은 무관한 기관이에요. 오케이? 그 세 기관의 지배를 받지도 않아요. 오케이? 독립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헌법 관련된 모든 분쟁을 다 따지는 역할을 해요. 우리 교과서에서 배우는 건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그냥 크게 줄까? 첫 번째가 위헌 법률 심판이에요.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따지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여기까지 됐나요? 봐봐, 이거 밑에 헌법소원심판이랑 굉장히 헷갈리기 때문에 구분해서 알아둬야 돼. 이거 누가 누구한테 하는 거야?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신청하는 거야. 법원이 누구게? 무슨 부? 사법부죠. 오케이? 사법부가 헌법재판소한테 직접 신청한 거야. 왜?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확인하려고. 이해가지?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이 알만한 건 아까 내가 코로나 때 아니다 그건 다른 거다. 이해가죠? 오케이? 해당 범 그럼 결과를 알아야 돼. 오케이? 이걸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하잖아. 이 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따졌을 때 위헌이면 헌법에 위반되는 거야. 그 법률이 이해가? 그럼 그 법은 잘못된 법이죠. 이해가지? 그러면 그 법률 즉시 효력 상실이. 오케이? 법률이 잘못됐어. 오케이? 잘못 만든 법이야. 이해가죠? 그 다음 헌법 불합치가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 구분해서 해야 돼. 이것도 즉시 효력 상실이죠. 근데 이 헌법 불합치는 어쨌든 그 법률도 헌법을 위반해요. 그거 똑같아. 이해가? 근데 이걸 즉시 효력을 상실하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클 것 같은 거야. 여기까지 이해해?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법이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이 법은 그대로 둔다야. 이해가? 이건 헌법을 위반해야 돼? 법률이? 위반해요. 위반하는데 대신에 이거 당장 없으면 문제가 생기니까 기다리자 이거지. 이해가?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아마 낙태 관련된 법이에요. 그게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는데 새로운 법을 아직까지도 안 만들고 있다고 나는 들었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어요. 이해가지? 됐나요? 그래서 이거 두 개 구분해야 돼요. 알겠죠? 이거 즉시 효력 상실, 이건 다른 법 만들 때까지 대기. 오케이? 이게 뭐라고? 위헌 법률 심판이야? 누가 누구한테? 법원, 사법부가 헌법재판소한테. 이해가지? 그래서 결과까지 위헌 결정이랑 헌법 불합치. 오케이? 두 개 알면 돼요. 자, 다음.
헌법소원 심판이야. 얘는 뭐를 따지냐면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데를 따져요. 이해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군대에서 짜장면 못 먹어서 기본권 침해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나는 뭐를 할 수 있어? 헌법소원 심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지? 그거 가지고 이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도 있지. 이해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복잡하니까 천천히 해볼게요. 첫 번째가 위헌심사형 헌법 소원이고요. 두 번째가 권리구제형입니다. 권리구제형부터 하면 우리가 흔히 이거 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헌법소원 심판을 하죠. 권리구제형이 대표적으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진짜 국가에 의해서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헌법소원을 할 수 있는 거. 뭐 예를 들면 국가 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야.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 나라가 할 일을 제대로 안 했을 때 내 기본권이 침해당했다고 느꼈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헌법소원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공공기관에서 뭐 공사무소에서 막 이런 거 많이 하잖아. 뭐 쌀 주고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시구 같은 데 가면. 근데 걔네들이 쌀을 주기로 했는데 내 이름을 깜빡하고 까트렸어. 그러면 헌법소원, 권리구제 헌법소원을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지? 여기까지? 문제가 위헌심사형인데 아까 위헌 법률 심판했죠? 이렇게 됐니? 위헌 법률 심판은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신청을 하는 거잖아. 이해하지? 근데 그게 거절당한 경우도 있어요. 여기까지 됐니? 그러니까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을 신청했는데 그게 거절당하면 국민, 재판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할 수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이라고 그래. 헷갈리죠? 이거 국민이 직접 하는 거야? 오케이? 아까 위헌 법률 심판은 누가 하는 거야? 법원이. 이거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은 누가 하는 거야? 내가. 국민이. 오케이? 그 차이예요. 그리고 이제 꼭 만약에 문제에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이랑 위헌 법률 심판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앞에 법원이 먼저 신청했는데 까였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돼. 이거예요. 오케이? 이 조건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제시문에. 그래서 다시 법원이 법원이 이거 써줄까?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을 신청하죠. 근데 얘가 거절당했어. 그래서 국민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하는 걸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이라고 해요. 근데 거절 이거 보이니? 이해가니? 이 과정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만약에 저기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이 되려면 문제가 항상 여기 까였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돼. 법원이 헌법재판소 했는데 까였다. 이게 꼭 먼저 나와야 돼요. 그리고 국민이 직접 했다. 됐지? 여기까지 이해는 가나요? 이거? 그러면 결과를 보겠습니다. 넘어가더니 자, 일단 이 헌법소원이 신청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해서 신청조차 받아주지 않는 걸 각하라 그래요. 오케이? 됐죠? 신청을 받아줬어. 근데
법률이 헌법에 맞아요. 그러니까 법률이 헌법에 맞다. 그러니까 위헌 심사형 할 때는 이 법률은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당한 법률이다. 그다음 권리 구제형 할 때는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가 정당하다. 이게 되니? 아까 동사무소에서 쌀을 안 줬다 했죠. 쌀을 안 준 이유는 너가 쌀을 주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하게 안 준 거다. 이해가죠? 라고 하는 건 기각이야. 그러니까 그 신청한 사람의 내용을 안 받아들여주는 거야. 이해가지? 그 신청한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 그 신청한 사람의 내용이 맞다라고 하면 응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위헌 심사형 헌법 구제형 소원을 심판 소원을 헌법 소원 심판을 하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는 거야. 이해가? 그 다음 권리 구제형으로 하면 그 공권력이 동사무소가 쌀을 안 준 건 잘못됐다라고 보는 거지. 이해가? 그래서 공권력 이게 잘못이고요. 잘못 없습니다. 됐죠? 얘는 법률 위헌, 합헌. 오케이? 법률 문제 없습니다. 문제 있습니다. 오케이? 법률 용어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구분해서 그러니까 여러 번 보면서 구분해서 잘 알아두면 돼요. 됐지? 여기 됐나요? 제일 어려운 건 끝났어요. 그다음에 기타 뭐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복수 정당제인데요. 2개 이상의 정당을 인정해요. 우리나라 정당이 대략 20몇 개 정도 돼요. 뭐 국민의힘, 민주당, 뭐 뭔당, 오케이 여러 개죠? 저 북쪽은 몇 개요? 올리원, 오케이? 조선공산당 하나밖에 없어요. 오케이? 나머지 뭐 인권보호기관, 국가인권위, 권익위 이런 것도 있고요. 기타 보호권 제도에서 이런 것도 있는데 그냥 읽어봐 보세요. 뭐 구속, 적부, 심사. 구속을 하려면 구속은 깜빡이 가든 구속을 한단 말이다. 그 재판 전에 구속을 하려면 이 사람 구속을 해야 되는지 안 하는지를 법원에서 판단을 해요. 이해가니? 그래서 막 그런 거 막 하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 기초적인 생활이 안 돼. 너무 가난하면 국가에서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돈을 지원을 해줘요. 이거는 불평등 파트에서 하는데 방학 때는 안 하겠다. 그다음 국가 배상제도 뭐 아까 얘기했듯이 국가한테 뭐 피해를 받았으면 국가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게 국가 배상제도예요. 이거 지워되니? 됐죠? 재밌는 얘기 해줄까? 너부터 소문 한번 지워야. 내가 지난주에 모임이 있어서 모임하고 회식을 하러 갔어요. 이게 치킨이랑 이 파는데 나 빼고 다 여성분들이었단 말이야. 여성 4분에 나 혼자 남자예요. 여기까지 얘기하는. 내 나이 비밀이지만 한 23살처럼 보이죠? 아 그래요? 묻자고 하는 소리. 여성분들 나이가 나보다 더 많아요. 그리고 결혼하신 분들 꽤 있단 말이야. 근데 막 그렇다고 막 40대 50대가 아니고 30대인데 결혼하신 분들이 있고. 근데 갔어. 근데 사장님이 요즘 여성분들 다 너무 동안인가 봐. 그 우리 보고 술집이니까 민증 검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막 몇 살이에요 다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우리가 딱 5명이 들어갔는데 사장님이 오셔서 다들 너무 어려 보이는데 몇 살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20살이라고 했다? 사장님 들은 척도 안 하시는데 재미없니? 그래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재미없군요.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재밌는 일 없니?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끝나면 뭐해? 너는 그냥 집에 가? 뭐해 그러면? 또 학원 가? 여기서 자습해. 아 진짜? 우리 둘은 뭐 하나요? 놀러 가네? 학원 가 또? 아 진짜 남아있어. 어떤 거가? 여기 남아있어. 아 여기 나와 있다고? 너무 덥죠? 그래요. 그냥 수업할게요. 시민 참여. 별거 없어요. 그냥 시민이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는 뜻이야. 왜 해야 될까요? 이제 녹화되고 있는데. 투표만 딱 띡 하고 투표만 하고 정치에 관심이 없으면 정치는 지금 멋대로 하죠. 그러면 또 나라가 여러 가지 혼란 체조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는지 참여하는 게 시민 참여예요. 됐죠? 그래서 시민 참여 역할, 시민의 이익이 증진되면 가장 큰 역할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어요. 대의민주주의라는 대신하는 민주주의야. 이해가? 그러니까 우리는 솔직히 사는 게 바쁘잖아요. 여러분 공부하기 너무나 바빠요. 그죠? 그럼 나도 먹고 살기 바쁘단 말이지? 그럼 정치는 누가 하는 거야? 내가 찍어준 정치인이 정치를 하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정치인을 찍어놨더니 자기 멋대로 해버린단 말이야. 이해가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감시해야 되는 역할이 시민참여의 역할이야. 이해가죠? 그래서 대의민주주의를 견제한다고 하고요. 그냥 뭐 시민참여의 역할이 이 정도 있다. 그만 하면 돼요. 어렵지 않죠? 이게 교과서 한두 개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두 개인가? 근데 우리 교과서 8개 있는 거 알죠? 통합사회 교과서 종류가 8종이에요. 8종. 이거 종류는 그러니까 출판사가 8개라는 뜻이야. 우리 미래니까 그럴 것이에요. 그죠? 근데 저는 8개 있고요. 내용이 조금씩 달라. 크게 차이는 없는데 조금씩 달라서 그 8개 있는 내용 내가 다 넣어볼 거예요. 이해가니? 그래서 보면 되는데 이거는 두 개밖에 없는데 정책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정책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되잖아. 예를 들어 여름이잖아. 우리 군포 시민들의 의견 중에 하나가 매일 하루에 한 잔씩 수박 주스를 먹고 싶다라는 의견이 모았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니? 그러면 정치인들은 그거를 받아들이고 실행을 하겠죠. 그럼 수박 하나에 얼마고, 그리고 군포 시민들은 몇 명이고, 군포 시민들은 다 수박 주스 한 잔씩 먹이려면 좀 얼마가 필요하고 이거 다 따져서 실행을 해요. 여기까지 이해가? 그래서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져요. 근데 하다 보니까 수박이 맛이 없네. 주단으로 늘려줬으면 좋겠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죠. 그 피드백하는 걸 활류라고 해. 그 정책을 평가하는 거야. 그 정책이 좋은지 안 좋은지. 이해가지? 이런 과정을 걸쳐서 만들어준다는 거고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 다음에 밑에 이 선거의 4가지 기능만 볼게요. 이거는 정말 잘 나와요. 얘들아, 그 앞에 헌법재판소 그것도 정말 많이 나온다. 알겠죠? 별표 쳐주세요. 알아서. 내가 빼먹었어. 선거의 4개 원칙. 보통선거. 우리나라 지금 만 18세죠?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남녀 노소 상관없이 다 투표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얘가 유권자가 가진 표의 가치는 동등해야 돼. 그러니까 평등 선거라 그래. 즉 1인 1표야. 여러분 너무 1인 1표가 당연하죠? 옛날에는 1인 0.5표도 있었어요. 사우스 코리아 말고 저기 유럽에 가면 옛날에 흑인은 1인당 0.5표 막 이런 적도 있었어. 이해가? 그러니까 계산할 때 흑인 2명에 한 표로 인정하는 거지. 이런 적도 있었어요. 이해가 돼? 이게 1인 1표요. 유권자가 직접 투표해야 되죠? 그래서 직접 선거고요. 그러니까 그날 투표날 쉬는 날인데 저기 더운데 밖에 나가기 귀찮아요. 그래서 뭐 대신 갔다 오라고 하면 돼? 안 돼요? 안 된다 이거지. 이해가? 내가 직접 가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비밀 선거예요. 뭐 친구랑 같이 가다 엄마랑 같이 가다 했는데 갔다 와서 엄마 누구 뽑았어 이런 거 물어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시민의 정치 참여를 더 확대할 수 있어요. 공청회는 그냥 토론회 같은 거고요. 정당 활동, 여러분들도 정당에 가입할 수 있어. 돈만 내면 이해가? 그래서 뭐 자기 어디 지지하면 거기 정당 가입해서 돈 내고 후원하면 돼요. 그다음에 입법, 행정, 사업 활동도 할 수 있고요. 뭐 주민 참여 재판 이런 것도 있고 요즘은 동네마다 그런 것도 있어요. 시민들이 정책을 제안해서 그걸 반영하는 데도 많아요. 이해가지? 뭐 이런 거 한번 읽어보세요. 오? 여기 하고 쉬고 문제 풀면 딱 집에 가겠다. 어때? 시민불복정도 시험이 정말 많이 나와요. 여러분 내용은 여기가 끝이에요. 할만하죠? 그래요. 시민 불복종이라는 건 시민들이 복종하지 않는다. 이해가? 복종이 무조건 따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따르지 않겠다. 시민들이 잘못된 법이나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법률에 거부하는 거예요. 법률을 따르는 걸 거부하는 거지. 이거 헌법이라고 하면 틀려요. 이해가? 주로 이 시민 불복종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롤스나 싱어인데 철학자들에 관한 내용보다는 밑에 이 정당화 조건이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한번 볼게요. 이해가지? 롤스라는 사람이 롤스 엄청 많이 나오잖아. 정의 때 많이 나와. 그래. 일단은 하겠습니다. 롤스 철학자인데 시민 불복종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이 시민 불복종이 되는 기준은 우리가 공유하는 정의관에 입각해서 진행을 해야 돼요. 사회적 다수의 의회 공유된 정의관을 기준으로 시민 불복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 혼자서 마음에 이 어떤 법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거 있죠. 우리 모두가 어떤 법이 마음에 안 든다고 했을 때 시민 불복종을 할 수 있는 거야. 이해가니? 그럼 아까 내가 예시로 든 게 갑자기 이제 우리 모든 국민의 핸드폰을 폐기한다는 법이 만들어졌다 칩시다. 그럼 우리 4명은 다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죠. 이해가지? 그러면 우리는 이 법에 대해서 시민 불복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그래서 일부 특정 법을 바꾸려고 법률을 바꾸는 행위고요. 헌법이라고 하면 다 안 돼요. 그래서 전체 법, 특히 헌법, 이 전체 법의 헌법이 들어가죠. 전체 법이나 국가 체제, 나라의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걸 혁명이라고 하는데 시민 불복종은 그 혁명과는 달라요. 오케이? 다시 롤스에 따르면 국가 전체 법이나 나라 전체 시스템을 바꾸는 건 그와 관련 자체, 나라 전체 시스템을 바꾸는 건 혁명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시민 불복종은 일부 몇 가지 법, 이런 하나의 법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시민 불복종이랑 혁명이랑은 달라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하지? 그래서 시민 불복종의 기준은 롤스에 의하면 사회적 다수에 의해 공유된 정의관, 우리 모두가 이게 싫다고 하는 정의관이 필요해요. 이해하지?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롤스 입장으로 잘 안 나와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싱어는 우리 자연관대 싱어 했었죠? 싱어는 공리주의 사상가인데 공리주의는 무조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해야 옳은 거야. 이해가? 그래서 이 시민 불복종의 전체 이익과 손해를 따져서 이익이 더 많으면 시민 불복종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게 싱어 공리주의 사상가의 입장이에요. 여기까지 됐죠? 이 역시 잘 안 나옵니다. 됐니?
이 정당화 조건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심의불복종 문제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심의불복종의 사례 밑에서 볼 건데 그런 사례들을 한두 개 줘요. 이해가? 그래서 이게 정당화될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르면 돼요. 알겠니? 하나씩 보겠습니다. 최고 수단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법을 바꾸려고 온갖 시도를 했을 거란 말이다. 이해가? 합법적인 선 안에서 이걸 고치려고 했는데 안 고쳐져요. 그러면 그때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뭐라고? 심의불복종. 여기까지 이해가? 최고의 수단. 여기가 됐니? 그 다음 공공성이라고요. 얘기했듯이 내 개인적으로 이게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심의불복종이야. 이해가지? 그래서 공공 모두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 심의불복종이에요. 됐나요? 다음 이게 비폭력적인 것 같은데? 그죠? 이 심의불복종을 하는 과정에서 폭력이 있으면 안 돼. 폭력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막 이거 만든 국회의원 찾아가서 막 때리고 그러면 돼, 안 돼요? 안 된다 이거지. 이해가죠? 다음 공개성. 널리 알려야 돼요. 공개적으로 해야 돼요. 나 몰래 비밀적으로 하면 안 되고 정당해야 돼요. 공공성이랑 비슷한데 이 모두가 옳다고 생각하고 이거 진짜 누가 봐도 잘못된 거잖아. 그래서 정당한 이유로 해야 돼요. 그래서 목적이 정당해야 되고요. 마지막에 처벌 감수예요. 어쨌든 간에 법률을 어기는 행위잖아. 법을 어기는 행위죠. 그래서 그 법을 어겼다는 거에 대한 처벌을 감수해야 돼. 그래서 깜빡 가자 이거지. 이해가니? 오케이. 여기 됐나요? 그래서 제가 6개 조건이 많이 나와요. 외워두면 되겠죠? 괜찮나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 두 가지를 볼 건데 이걸 사례를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는데 이 사례를 보고 심의불복종인지 알면 되고 아까 위에 봤던 6가지 조건 있죠? 그 정당한 조건 6가지만 알면 돼요. 오케이? 옛날에 미국에서는 흑인 차별이 법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흑인은 차별할 수 있었어. 이해가니? 그래서 미국에서는 버스 안에서도 흑인이랑 백인이랑 따로 앉아야 돼. 오바무시했죠? 이해가니? 근데 백인승들이 흑인에게 자리를 양보해달라고 했는데 흑인이 싫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경찰이 그 양보를 거부한 흑인을 체포해버리는 거야. 흑인들이 단체로 화가 나서 이제 버스를 안 타기 시작해요. 이해가니? 그걸 버스 승차 거부 운동이라는데 흑인들이 단체로 버스 타기를 거부했고요. 그 결과 미국 대법원이 버스 내 인종 분리가 헌법을 위반한다라고 본 거예요. 이해가지? 그래서 흑인들은 잘못이 없다라고 했고요. 민권법이라는 걸 제정해서 민권이에요. 미국 내에서 인종차별을 법적으로 금지하게 했어요. 근데 그게 1964년밖에 안 돼. 한 60년밖에 안 됐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좀 심하지. 답변하는데 난 미국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혹시 미국에서 살아본 사람 있니?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죠? 간디 들어봤니? 간디? 그래요.
그 인도 사람인데 인도가 영국 식민지였어요. 우리가 일본 식민지였던 것처럼. 여기까지가. 근데 영국이 자기 식민지 인도에서 무슨 뭐를 만들었냐면 소금법이라는 법을 제정해요. 인도에 있는 모든 소금은 영국 정부가 관리하는 거야. 그래서 비싸게 팔고 그거 있는 얻은 이익은 다 영국 정부가 가져가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불만이지. 소금값이 너무 올라버리니까 소금 없이 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소금 너무 비싸니까 인도 사람들은 소금 구매를 거부하고 어떻게 하냐면 바닷가까지 가서 직접 소금을 캐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대단하죠? 그래서 간디가 뭐를 했냐면 소금 피진이라는 걸 전개해요. 소금을 바닷가로 가서 캐려고 385km나 되는 거리를 걸어갑니다. 대략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예요. 오케이? 그걸 직접 걸어갔다고 하면 이해가죠? 다리 엄청 아프겠죠? 그래서 그걸 걸어가서 바다에서 직접 소금을 캤고요. 그러니까 그 바닷물 마시면 소금 나오잖아. 이해가죠? 박씨한테 해봤죠? 그래요, 여러분. 근데 이제 몇만 명이 같이 갔는데 간디 포함 그 같이 소금 캐러 간 모든 사람들 잡혀갔고 대신에 영국은 소금법을 폐지하기 아직 해요. 그러니까 소금 행진에 성공한 거지. 이해가죠? 사실 이거 사례는 그냥 시민불복종의 사례다라고만 알면 되고요. 정당화 조건 6개가 제일 중요해요. 알겠죠? 오케이. 여러분 그러면 이왕 이렇게 된 거 지금 문제 풀라고 하면 싫죠? 그러면 쉬었다가 문제 풀고 해설하고 집에 갈까? 어때? 기가 막히죠? 그러면 42분이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55분까지 또 쉴까? 그래요. 뭐야?